시부모님 신고하고 싶습니다. 선거 다가오니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카톡으로 본인이 싫어하는 당 후보 정치 이슈 뉴스랑 유튜브 링크 보내고 그 중에는 누가 봐도 가짜 뉴스인 내용도 많이 있고요. 만나면 누구 뽑을 거냐? 몇 번 찍어라. 그래야 나라 안 망한다. 더 짜증나게 하는 이유는 시모님 두 분 지지하는 당이 달라서 누가 더 많이 보내나 내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애들 앞에서 언성 높이시고 싸우십니다.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하시면서요. 친정 부모님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셔도 집에서는 정치 이야기 거의 안 꺼내십니다. 남편한테도 물어보지 않고요. 아무튼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고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하다가 잘 모르겠네요. 공약 보고 찍을게요 했더니 그 뒤로 더 심하게 보내시고 카톡 알람 설정도 꺼놨는데 카톡 확인할 때 쌓여있는 메시지 보면 웃음만 나옵니다. 그냥 물어보실 때 저도 거기 찍을게요 할 걸 지혜롭지 못한 제 대처가 후회스럽기도 하고 하소연할 것도 없어서 올립니다. 선관위에 신고해서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안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남편한테 짜증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왜 스트레스냐고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하소연할 것도 없어서 올려봅니다. 여기에 다른 시부모님도 이러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저희 시부모님들만 이러는 거 보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신경 끄시고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남친 식습관이 역겹습니다. 일반적으로 탕이나 전골 같은 음식 먹을 때 앞접시나 쟁반에 덜어서 먹는 게 예의 아닌가요? 둘만 같이 먹으면 모르겠는데 여럿이 먹을 때 쓰던 숟가락을 입을 닫고 입술로 다 털어 넣는 게 아니라 이빨로 소리나게 긁어서 먹는, 뭐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친 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숟가락에 소량이지만 국물이 남아있는데 그 숟가락을 다시 넣고 퍼갈 때 좀 충격이었습니다. 남친한테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고쳤으면 좋겠다. 고치기가 어려우면 국자로 따로 퍼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알았다고 고치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1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얼마 전에 남친 집에 초대받고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남친 부모님, 남동생 다 그렇게 먹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제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저녁 먹었는데 메뉴가 감자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제발 입술로 쓸어내던지 덜어 먹던지 해달라고 하니까 화내면서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리는데 자기가 침 튀는 것도 아닌데 저보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걸까요? 일단은 1년 동안 못 고치는 거면 못 고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더러운데 빨리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 남친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네요. 안녕하세요. 5살 연상 남자친구와 1년째 연애하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여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예쁘게 아직도 서로 사랑하면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전문직인데 본인 일에 매우 만족하고 일하고 있고요. 저도 입사한 지 2년 차이고 워라밸 잘 지키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남자 만나봤지만 지금 남자친구만큼 저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제가 가진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누구나 다 겪는 일처럼 받아들여주는 남자입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코드가 잘 맞는다고 할까요?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또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4년 정도 아프셨습니다. 병 투발을 제가 했었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셔서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우울증도 오고 친구들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도 솔직히 좀 죄책감 들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엄마가 참 많이 보고 싶지만 돌덩어리가 들어앉아 있던 마음 한켠은 엄마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지만 가벼워지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남친 어머님 치매 발병 소식을 얼마 전에 얘기해줬습니다.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연세도 이제 60대 중초반 아직 정정하실 나이에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치매는 죽을 때까지라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기술과 약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치매는 절대 좋아지지 않을 텐데 남자친구는 누나 한 명에 형이 한 명 있는데 누나는 호주로 시집을 가서 한국에서 안 살고요. 형은 지금 타지에서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만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원래 올해 독립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부모님 걱정 때문인지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내년으로 가는 건 계약서를 써서 이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엄청 많이 의지하십니다. 아직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남친 아버님이 진짜 좋은 분 같으셨습니다.
매일 어머님 약 챙겨드리고 운동 가시고 은퇴하셔서 많은 시간을 어머님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을 하셨어요. 연금 받고 계시고 보험 이런 거 다 들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아무리 배우자고 자식이고 해도 김병에는 효자 없고요. 우울증 오고 집안이 약간 풍비박산 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치매는 제 주변에도 아직 없고 너무 이른 나이에 남친 어머님께서 발병하셨다고 하니까 결혼한다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과거에 엄마를 간호하던 시절이 막 떠오르고 남자친구도 힘든 기색 원래 잘 안 하는데 부쩍 힘들어하고 부모님이랑도 원래는 잘 안 다투는데 남친도 마음이 답답하겠죠.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글을 올린다는 거 자체가 제가 나쁜 여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남잔데 진짜 사랑하는데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남자친구가 언니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결혼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 언니가 겪어봐서 알잖아. 얼마나 힘든지. 치매는 죽을 때까지야. 언니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 60대 초반이면 20년에서 25년이야. 잘 생각해봐. 라고 진짜 뼈 때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제 할머니도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너무 정정하세요. 진짜 치매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진짜 결혼은 아닐까요? 결혼하시고 시부모님 치매 걸리신 분들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치매 걸리신 시어머니 모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갈 때처럼 이랬다 저랬다 진짜 머리가 터지겠네요. 일단은 치매가 무서운 게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든 가족이 정신을 놓고 이성과 지성을 잃어가는 모습이 안쓰럽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약 없는 질환은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의 인간성마저 앗아갑니다. 이 정도면 이제 되지 않았냐며 이제 그만 가시라고 모욕하는 가족의 심정은 정녕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죽으라 기도하는 본인에 대한 자괴감 또한 엄청나고요. 인간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런 걸 같이 겪자고 말하는 남자라면 인간으로서도 낙제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절대 나눠 가지려 하지 마세요. 새쌍둥이 엄마입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싫습니다. 힘들게 난임병원 다니면서 가진 새쌍둥이입니다. 첫 3명을 확인했을 때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나아라. 수술하면 천벌 받는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마. 무조건 나아라. 라고 하셨고 친정 부모님은 낳으면 좋겠지만 너희들의 결정을 존중할 테니 충분히 상의해보고 결정해라. 만약 셋 다 낳을 계획이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양가 부모님 경제력도 넉넉하시고 남편 벌이로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는 충분할 것 같아서 대학병원 다니면서 우여곡절 끝에 출산을 했고 니큐에서 건강히 퇴원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사람이 3달 동안 한숨도 못 자도 정신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루 2시간 그것도 나눠서 겨우 쪽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신다던 시어머님이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딱 2일 봐주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챙겨오신 짐 다 챙겨서 나는 못하겠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하시고는 3일째 아침에 남편 출근하자마자 짐 챙겨서 도망을 가셨어요. 얼마나 빠르신지 인사도 못했습니다. 산후도우미가 내가 별별 시험엄마들 다 봤는데 도망가는 시엄마는 또 처음이다라고 새 쌍둥이란 말에 베이비시터도 안 구해지고 결국 일하시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키웠습니다. 정부 지원들 돌보미 선생님도 대기가 너무 길더라고요. 여차저차 돌이 지났고 돌이 지나니 한결 편해졌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었지만 신생아 때 비하면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2돌이 지나서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적응 끝나고 처음 어린이집에 가던 날 혼자 조용히 마시는 커피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면서 평평 울면서 집안일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남편도 저도 친부분 친정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최대한 효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님 도망간 후로 너무 실망해서 명절, 생신, 어버이날 외엔 아예 연락도 안 했습니다. 아기들이 너무 어려서 힘들다고 말하며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적지는 못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남편과 시어머님이 많이 싸웠습니다. 도와주시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으라고 천벌 받는다고 협박하고 겁주고 도와준다고 거슬릴 땐 언제고 도망간 뒤로 전혀 안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이제서야 할머니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친할머니라는 게 강조하면서요. 할머니 노릇이라는 게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봐주는 게 아니고 아이는 제가 보고 자기는 즐기겠다 이런 겁니다.
셋 데리고 움직이려면 짐도 많은 데다가 아직은 힘들거든요. 자기가 친할머니다. 내 손주다. 명절에 우리 집에 무조건 먼저 와라. 김씨 핏줄인데 왜 우리 집에 안 오느냐. 다음 달 어린이날에도 친정 가지 말고 시댁에 오랍니다. 자기 친손주라면서요. 친정에 가면 부모님이 애들 봐주시고 맛있는 것도 미리 해놓으시고 저희 부부에게 삼둥이 잠시 봐줄 테니 잠시 바람 쐬러 다녀와라 이러시는데 시댁에 가면 애 보랴, 음식하랴, 설거지하랴 바쁘고 시부모님은 그냥 애들 얼굴 보고 재롱 부는 게 끝이라 저보다 남편이 더 가기 싫어합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일 거의 다 하는데 어머님은 그거 보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남편이 이제 딱 필요한 행사 외엔 절대 자기 집에 안 가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는 못하니 장난감으로 놀다가 배달음식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아닌 시어머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심하게 짜증을 냈고 저는 녹음 후에 남편에게 들려줬고 남편과 시어머님이 굉장히 심하게 싸웠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이제 인연 끊는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방금 문자가 와서 3시쯤 전화할 테니 받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슬슬 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주변이 좋은 편도 아니라 전화를 그냥 받지 말까요? 아님 받을 경우에 딱 부러지게 뭐라도 말하면 좋을까요? 이미 남편도 연 끊은 마당에 저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들인 남편이 연 끊었는데 전화를 왜 받습니까? 차단하세요. 차단하고 전화 100만 번 해도 안 받으면 그제서야 좀 느낄 겁니다. 괜히 여러 말 주거니 받거니 할 필요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걸 뼛속까지 느끼게 하려면 차단하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은 아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